여기 한국 공항에서 자신을 제발 내버려두라며 소리를 질러대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싫다는데도 억지로 어디론가 끌고 가려는 한국인들에 대해 학을 떼버린 채 겁에 질려 있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이내 한국인들의 행동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허공만을 응시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릴리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 국립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원으로 현재는 전 세계 사람들의 외국어 능력과 지능, 그리고 교육 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한 주제를 연구 중에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한국과 일본을 조사하기 위해 두 나라로 파견 가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연구의 매우 핵심이 되는 국가였는데 두 국가 모두 사람들의 IQ가 상당히 높은 걸로 조사되었고 인구도 충분한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연구를 위해 일본으로 먼저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의 연구는 매우 기대가 됐는데요. 일본인들의 외국어 실력은 매우 높은 걸로 측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소와 일본 연구소와의 우호적인 관계 덕분에 저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 일본의 국제공항에 왔음에도 일본인 공항 직원들은 영어를 거의 못했거든요. 그나마 영어를 조금이나마 하는 직원들도 발음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국제공항이라는 곳 자체가 말이 좋아서 전 세계 여행객들을 위한 공공시설이지. 이건 한 나라의 국력과 수준을 간접적으로 과시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국제공항에서만큼은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높은 외국어 능력 평가 점수를 받은 일본의 모습은 어디 간 건지 일본에서는 국제공항에서조차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사소통 때문에 여러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고 제 생애 가장 끔찍했던 입국 수속을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일단 숙소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버스기사처럼 보이는 직원이 제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번역기를 사용해봐도 그의 말은 도저히 통역되지 않았고 이내 일본인 기사는 화를 내며 저를 내쫓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영문을 모른 채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다음 버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저는 도저히 이유 모를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매우 긴장이 되기 시작했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위기를 겪으니 뭔가 두려운 마음에 눈물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나가라는 듯 손짓을 하던 일본인 기사는 이내 제 주머니 틈으로 삐져나온 버스 티켓을 보고 궁시렁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왜 티켓이 있는데도 모른 척했냐고 말하는 듯한 일본어를 구사했고 저는 그저 어리둥절한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인 버스기사들이 제게 말한 티켓도는 티켓을 가리키는 일본식 발음이었고 저는 도저히 그들의 영어 발음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오해가 생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어 발음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일본인 승객들의 태도였어요. 만석인 버스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일본인들은 하나같이 신문을 보거나 창밖만을 바라봤고 쫓겨나는 저를 보고도 그저 무신경한 태도를 유지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일본에 오자마자 여러 충격적인 경험들을 해야만 했고 심신이 완전히 피폐해진 채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숙소 측은 입실 가능 시간이 10분 지났다는 이유로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버스도 놓치고 초행길을 조금 헤매다 보니 생각보다 늦게 숙소에 도착한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일본은 단 10분의 관용도 베풀어주지 않을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다급하게 번역기를 사용하며 제 곤란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역시나 일본인 직원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원칙은 원칙이니까요 라는 대답만을 할 뿐이었고 저는 힘들게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근처의 캡슐 호텔에서 그날 밤을 보낼 수 있었지만 저는 일본인들의 융통성 없고 개인주의적인 태도에 정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전혀 못하는 일본인들을 보니 이 나라에서 해당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느껴서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버렸죠. 솔직히 저는 아시아에 대해 그다지 아는 바가 없었기에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저 과대평가된 국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제 일본에서의 경험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게끔 만들었죠.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매우 친절했고
매우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했지만 저는 그저 국제공항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라며 비판적인 태도만을 유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부정적인 감정이 화를 불러온 것일까? 저는 곧바로 위기를 겪게 되었죠. 왜냐하면 저는 공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로 이동하다가 그만 땅을 잘못 밟고 심하게 넘어져 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일본에서 쌓인 피로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린 모양이었죠. 저는 발목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지만 그때는 제 발목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입국 수속 이후 짐을 다시 꾸리기 위해 잠시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넘어지면서 그만 노트북을 있는 힘껏 땅에 내동댕이 쳐버렸거든요. 노트북이 없으면 보고서도 전혀 쓸 수가 없기에 저는 믿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를 올리며 노트북이 무사하기만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은 마치 자동차에 깔리기라도 한 것처럼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고 저는 절망한 채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습니다. 노트북이 없는 저는 한국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저는 아시아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 한 번이라도 잘 풀리는 법이 없는 이번 파견에 대한 이유모를 울분이 쌓여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성통곡을 하던 제게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제 퉁퉁 부어오른 발목을 가리키며 병원에 데려가 주겠다고 했죠. 이들은 하나같이 놀랍도록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했으나 그때는 그런 것을 눈치챌 여유 따윈 없었습니다. 그저 제겐 발목보다 노트북이 더 소중하다고 울부짖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런 제 울부짖음에 한국인들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한국에서 노트북은 1시간 이내로도 곧바로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냐고 물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대답에 말문이 막힐 뿐이었어요. 영국에서는 기본적인 노트북 액정 수리만 해도 3주 이상 걸리고 저처럼 노트북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대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저를 놀리는 건가 싶어 헛웃음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런 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순식간에 제 널브러진 짐들과 박살난 노트북을 대신 들어주고 저를 부축해주며 어디론가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체 어디를 가는 거냐고 묻는 제 질문에 한국인들은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대답을 건네더군요. 아니, 이런 공항에 어떻게 병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저는 제 몸보다 노트북이 훨씬 중요했기에 노트북을 고치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죠. 그러자 한국인들은 어차피 인천공항 내에는 노트북 수리점과 병원이 전부 있으니 자신들이 노트북을 맡겨줄 테니 일단 병원 치료부터 받고 오라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요. 아니, 노트북 수리센터와 병원이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수익성도 없는 공항에 그런 인프라가 존재하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긴장이 약간 풀린 저는 그제야 발목에 엄청난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제겐 한국인들을 믿는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을 따라 어디론가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 공항에는 정말로 대형 병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진료 예약만 6개월, 병원에서 대기만 수시간 해야 하는 영국 병원과는 달리 저는 인천공항 병원에서 별다른 대기 없이 곧바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발목염자라는 진단을 내리셨고 제 발목에 정성스럽게 압박봉대를 감아주시더니 이내 목발까지 대여해주시며 출국할 때 반납하면 된다는 친절한 말씀까지 건네주셨어요. 영국에서는 목발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병원에서의 목발 대여가 전부 중지된 상태고 또 언제 다시 쓸지 모르는 목발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목발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갈지 모르는 외국인에게 마저 고가의 목발을 대여해주는 모습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러한 전문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고도 영국에서의 치료비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금액을 지불했는데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바로 노트북이었어요. 저는 1시간가량의 진료를 마치고 공항 내 노트북 수리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수리기사는 정말로 1시간도 안 돼요. 제 노트북을 전부 고쳐버리는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수리기사는 자신은 외국인 응대 담당 엔지니어라며 유창한 영어를 통해 어느 부분이 문제였으며 수리비는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고지해 주었죠. 저는 수리기사마저 영어에 능통한 한국의 교육 수준에 놀라는 한편
기본적인 노트북 수리에만 3주 이상 걸리고 수리비도 한국의 최소 3배 이상인 영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 한국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바보 같은 실수로 한국에 오자마자 영국으로 돌아가게 될 뻔했지만 한국의 비현실적인 인프라는 저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입국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음에도 일본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에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고 한국인들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친절에 마음까지 따뜻해진 채 지하철 승강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발을 집은 제 모습을 본 한국의 노인들은 하나같이 아이고라는 추임새를 넣으시며 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모세의 기적을 보는 것처럼 한국의 노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를 위해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양보해준 자리에는 배려 좌석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저는 제가 아무리 부상을 당했더라도 배려 좌석을 양보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한사코 거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강제로 저를 자리에 앉혔고 저는 한국 노인들의 친절 덕분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어느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Hello, where are you from? 제게 영어로 질문을 건네신 한국인 할아버지는 발음만큼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상태를 자랑했고 이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발음을 구사하는 일본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노인들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배우려고 노력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들은 노인분들이다 보니 발음은 좋아도 영어 실력 자체가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최선을 다해 제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고 손짓과 발짓까지 사용하며 저와 의사소통을 이어나가 주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제가 쉬운 영어 표현이나 단어를 설명해 줄 때는 하나같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 말을 경청해 주셨는데 저는 나이를 먹어서도 배움에 대한 엄청난 열의를 보이시는 한국의 어르신들께 엄청난 존경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기 마련이거든요. 이건 연구로서 증명된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에게만큼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거웠던 한국인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었죠. 한국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다리 부상을 당하고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밖으로 향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허기짐에 근처 아무 식당이나 들어간 저는 한국에 또다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식당에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 키오스크가 존재해서 저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식사 주문을 마칠 수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계는커녕 아직까지 동전을 사용하고 영수증도 전부 손으로 적어서 주는 극단적인 아날로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일본어를 할 줄 모르면 음식 주문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기술과 인프라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재밌었던 건 이 한국인 아주머니는 영어를 할 줄 몰랐음에도 저희는 손짓을 통해 웬만한 의사소통을 전부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한국인들은 정말 언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능력도 타고났는지 저는 그녀의 몸짓만을 보고도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전부 알아들을 수 있었고 저희는 진정한 국제 공용어인 몸짓을 통해 더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만족할 만한 식사를 마친 뒤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발 때문에 지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결국 일본에서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밤은 무척이나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분위기를 자랑했지만 저는 순간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길을 헤매고 있어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숙소에서 쫓겨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매우 앳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뒤를 돌아보니 웬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소녀가 제게 영어를 사용하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 정도로 어린아이가 어떻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제가 그녀의 나이대였을 때는 모국어조차 제대로 못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황당한 마음에 말까지 더듬으며 그녀와의 소통을 이어나갔고 이 한국인 꼬마아이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 국적이 어디인지를 묻기까지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당황해서 이 한국인 아이보다도 영어를 못하고 말았고 이 꼬마아이는 제가 영어권 국가 출신일 리 없다는 생각에
국적을 물어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고 그날 하루만큼은 프랑스인이 되기로 하고 계속해서 더듬거리는 영어를 구사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 초등학생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날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인들은 엄청난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더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도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저는 이런 믿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해준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곱씹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한국의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온돌바닥에 눕자마자 3분 만에 잠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씻고 자야 한다며 자기 최면을 걸었는데 한국의 온돌바닥은 그러한 최면조차 무시해버릴 정도로 매우 강력한 수면제였죠. 그래서 이번 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다소 허무하지만 한국의 자료는 연구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해버렸거든요.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만을 보였기에 도저히 자료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수준과 언어 능력은 그야말로 최고 수준이었고 이 나라의 역사를 따져봤을 때 이런 단기간의 성장은 정말 비현실적인 수준이었어요. 한국이 단일 민족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지능지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매우 근면성실한 국민성을 가졌기에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한국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